우선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추상 클래스 1 인터페이스. 좀 더 자세한 거. 여기다가 제가 라고 할 거고,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칼이랑 한 클래스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안에다가 작동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랄까, 얘는 작동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 녀석들을 무기 타입으로 묶고 싶어요. 저는 상위 개념으로 묶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안에다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요거를 좀 줄여서 해볼까? 줄 정렬을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을 다 무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안 돼요? 이거 연결 안 되죠. 왜 칼 이 무기가 아니고 활 이 무기가 아니니까 얘네 두 개를 무기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줄정렬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해주면 잘 연결이 돼요. 맞죠? 이제 이 녀석의 규칙에 맞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무기랑만 연결 가능한 건데, 칼도 무기고 활도 무기니까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쵸? 자, 어떤 무기가 한 700개 있어요. 그 무기들을 다 작동하게 하려면은 이거 몇 개 써야 돼요? 700개 써야겠죠. 무기가 700개니까 저는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 해야 돼요. 맞죠? 이거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 총이라고 합시다. 이라고 한 다음에 얘만 복사해서 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A무기 3 작동도 하나 해놓고, 그러면 이것도 좀 줄여놓을까? 이렇게. 이래도 보이시죠? 잘 구별 가능하시죠? 이거?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네, 됐어요.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얘 무기가 3개지만 한 7, 800개 있다고 해볼게요. 자, 무기를 전부 작동하고 싶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모든 무기 작동을 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이에요. 모든 무기 작동.
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다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무기가 지금 총 3개니까 i는 1, i 3, 3개 뭐 하면 돼요? 만약에 i 1이면 얘를 올리죠. 여기 1 작동이고, 그게 아니라 얘가 2면 얘 하나 실행해주고. 근데 이거 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또 elif 3 하면은 3 작동이고, elif 뭐 4 하면은 4 작동이고, 똑같죠? 700개 똑같이 써야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알아서 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랑 별개로 왜 여기 뭐 있냐? 얘랑 별개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n1은 10이고 n2는 20이고요 n3은 30이에요 이거 다 출력하려면 3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얘를 묶어서 3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10n1 요게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얘는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 배열이죠. 거기에 이미 10, 20, 30이 채워져 있어요. 여기 n1, n2, n3에. 그래서 저는 얘를 알아서 이 녀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ARR에 렌스까지 하고, 얘 왜 뺐는지 아시겠나요? 요거 0, 1, 2니까요. 0, 1, 2 렌스 빼기 1이니까 ARR에 i번째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죠. 알아서 이 배열 크기만큼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쵸? 이거를 향상된 포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인트 n이라고 할까? n a i a n no 인덱스.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요 안되고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향상된 포문은 그 프로그래머스에 나와 있어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ARR 안에, 어레이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죠.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겠네요. 이 1번이 여기에 꽂혀서 3번 실행, 2번이 꽂혀서 실행, 3번이 꽂혀서 실행이에요. 그냥 알아서 배열 요소를 자동으로 순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좀 더 알아서 스마트하게 첫 번째 요소 실행, 두 번째 요소 넣고 실행, 세 번째 요소 넣고 실행인데, 얘는 프로그래머스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삼성자 로그아웃 어디 갔지? 홈은 또 응? 포이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프로그래머스의 여기 제가 링크 걸어드리는 것에 보시면은 여기 포이치라고 있어요. 포이치.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얘를 이 지금 현재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의 무기를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얘처럼. 자, 그래서 저는 매번 이거를 다 쓰기 싫어서 이 녀석을 배열에 다 담을 거고요. 얘처럼요. 배열에 이렇게 만들어서 담을 거고요. 얘네들처럼 이제 알아서 이제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밖에 연결 못해요. 얘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칼이라고 쓰면요, 칼들만 담을 수 있는 배열이에요. 제가 칼이라고 쓰면은 칼들만 들어갈 배열이에요. 대신에 여기다 무기라고 써주면 얘네들은 이제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 된 거죠. 왜냐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만 해도 무기의 종류가 많잖아요. 무기들이라고 만들게요. 무기들. 무기 3개짜리. 이러면 3개 들어갈 수 있겠죠. 3개 들어갈 수 있지만 뭐니까 좀 가상으로는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봐주세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무기들이라는 변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생겨요? 무기 객체가 생기고, 그 객체는 강이 3개짜리 배열 객체죠. 그죠? 그 배열 객체랑 얘랑 연결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는 리모컨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3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기 3개 꽂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런 무기들 배열의 0번째 A 여기 1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얘는 3개 꽂을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칼. 얘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칼 리모컨이고, 얘가 갖고 있는 건 활 리모컨, 얘가 갖고 있는 건 총 리모컨이죠. 그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칼 리모컨. 얘는 활, 얘는 총 리모컨이죠. 그걸 넘겨주고 있는 거죠. 복사해서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맞나요?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애초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칼이 무기가 아니게 돼버리면 애초에 이거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0번째든 1번째든 2번째든. 그래서 요 앞에 써져 있는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칼이 들어있지만 칼은 무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죠? 칼은 무기다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넣었어요. 이 녀석처럼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요. 일일이 넣어주긴 했지만, 자, 이 녀석도 제가 반복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0부터 i가 무기들 점 렌스 다시 i 부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기 a 무기 무기들의 i 번째 a 무기점 작동이라고 할게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되죠. 하나는 여기서 나온 거고 되죠. 이게 왜 되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보세요. 이만큼. 왠지 아시겠죠? i가 0부터 2까지죠. i가 0일 때는 누구예요? 얘니까 칼이 작동하는 거고, i가 1일 때는 얘니까요 칼이 작동하는 거고, i가 2일 때는 이거는 얘니까요 여기 자리에 맞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바꿔놓고 작동 누르고 바꿔놓고 작동 누르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 요거. 근데 이거는 뭐 본편은 아니에요 사실. 자, 여기서 자, 이 무기는 저번 시간까지 이런 거 했었어요. 얘를 정말 객체로 활용하려고 만든 클래스일까, 아니면 약간 편의 때문에 만든 클래스일까, 이런 거. 얘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얘네 칼, 활, 총은 직접 이렇게 작동 버튼 눌러서 다른 출력을 이제 내뿜으려고 만든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능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럼 무기 클래스의 역할은 뭐예요? 버튼용이죠. 버튼용이자 얘네들을, 칼, 활, 총 이런 애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죠? 이거 안 묶어주면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무기 클래스는. 자, 그래서 이거를, 요 작동이라는 메소드를, 이거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얘 왜 만들었어요? 요거 딱 요만큼.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작동이란 버튼을 잃어버리죠. 칼이 무기가 되면서, 총이 무기가 되면서. 간단하죠. 하나짜리가 0개짜리처럼 행동하려면 이 하나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짜리가 똑같은 이름의 하나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딱히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다 만 거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건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무기 뭐냐게 뭐 700개, 800개 이거를 다 리모컨 하나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무기 리모컨은 최소한 이 버튼 정도는 있어야 된다. 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를 요 안에다가 개발을 더 하냐 마냐 이런 거 하는 거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오버라이딩 때문에 여기도 작동있고요, 여기도 작동있고, 여기도 작동있어요. 어차피 무시되잖아요. 이만큼은 무시되잖아요. 그죠? 제 후임이 와서 이만큼을 하루 종일 했대요. 여기만 하루 종일 했대요.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저거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얘는 혼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쪽은 구현하지 마세요 라고 써놓지만 안 봐요. 이거 안 읽어요 잘. 그래서 자바에서 만든 문법이 뭐였죠? 자바에서 만든 게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였죠. 좀 제대로 해놓고 이 녀석을 아예 구현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게 있었어요. 앱스트랙트가 되면은 구현부가 없어지고 끝내야겠죠, 이 즉시. 그쵸?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기능용이 아니라 버튼용이다 라는 거죠.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이 클래스는 얘는 활용 면에서는 이제 제로인 거죠.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기 리모컨 전용 클래스다. 그죠? 리모컨 전용 클래스다라는 거죠. 얘는 버튼 전용 메소드라는 거고. 맞죠? 근데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연 이런 앱스트랙트 클래스,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만드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는 오히려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뭐 무기로 이렇게 객체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죠? 근데 바로 앱스트랙트 붙이니까 어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애초에. 왜냐면 얘는 객체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앞에 있으면은 애초에 작동 메서드도 구현 자체를 못하죠. 구현부가 날아가니까. 함수 바디가, 메서드 바디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자, 이 앱스트랙트는 우리한테 이제 뭔가 능력을 더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한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억지로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건들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거에 있어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상속을 해줄까요? 상속을 당연히 해주겠죠. 왜? 무기한테 상속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칼, 활총은. 그러면 만약에 칼에 이런 메서드가 없어도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네요. 맞죠? 상속 받은 거니까. 근데 지금 뭐라 하는 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얘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더니 뭐래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라 하죠. 이거 만약에 없으면요? 그래도 뭐라 하네요. 좀 다른 메시지를 얘가 보여주고 있죠. 뭐라 그래요? 상속된 메소드를 임플리먼트 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이때로 돌아가서, 자, 원래 오버라이드에서 쓰는 거요. 이거는 선택이었어요, 필수였어요? 선택이었죠. 사실 부모가 준 거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오버라이딩 하는 거고, 괜찮다 그대로 써도 되겠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부모가 준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오버라이딩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얘가 물려주긴 물려줬는데 이거 쓸 수 없는 거죠. 반쪽짜리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는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필수예요. 의무가 됐어요. 이제 이걸 안 하면 방금처럼 자바에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임플리먼트 어쩌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넘겨준 이 메소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요? 상관없죠. 어차피 오버라이드 한번 한 거니까. 정의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꼭 기능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준 게 지금 구현부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버라이드는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오버라이드는 필수가 됐다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기능을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게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제약사항을 걸어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저한테 사용자한테 제약사항을 걸어놓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클래스나 이 메소드로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그쵸? 이렇게는 이걸 못하게 하는 코드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이걸로 클래스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로 객체 만들 수 없으니까. 그쵸? 얘로는 이제 이런 점 작동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코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추리. 저번에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써놨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걸로 애초에 여기서 막히잖아요. 객체를 못 만들잖아요, 애초에. 만약에 객체를 만들었어요. 된다고 칠게요. 안 들었어요.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애초에 구현부가 없잖아요. 기능이 없다고요, 얘는. 그럼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그래도 안 돼요. 여기서 막히겠죠, 당연히. 이게 된다고 하면은 좀 애매해져요, 상황이. 맞죠? 그러면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만큼에 있는 상황에서 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돼요. 카레는 술이 없잖아요. 근데 상속 받았잖아요, 맞죠? 상속 받았으면 얘는 그대로 흘러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무기 클래스는요. 지금 순도 몇 %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50%죠, 50%. 50%죠. 하나는 추상 메소드고 하나는 구상 메소드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를 추상이라고 했었고요. 이 안에 구현부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건 구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구체적인 거죠. 추상 메소드 하나, 구상 메소드 하나. 그래서 얘는 순도 100%짜리 다시 순도 50%짜리 추상 클래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요, 얘는 순도 몇 퍼짜리?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대신에 지금 또 안 되는 게 있죠. 왜 뭐라 그래요? 얘는 예상해 보세요. 얘는 칼 활총이 갑자기 뭐라 해요. 왜 그래요? 얘 추상 메서드죠. 상속 받으면 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얘는 must implement에서 어쩌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버라이드 해서 써라 하잖아요. 의무였잖아요 이제. 그죠? 부모한테 작동과 수리가 있는데 칼 활총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지금 온전한 걸 준 게 아니라 반쪽짜리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잘 되네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죠? 얘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must까지 써가지고 또 뭐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식 클래스들 입장에서 이거 과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부모한테 상속을 받는데 둘 다 추상 메서드예요. 별로 안 좋죠? 왜 그래요? 왜? 추상 메서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은 필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클래스 차원에서 이 자식 클래스한테 뭐 능력 같은 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의무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더 해야 되니까 무기는 이제 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무기 소리 들으려면은 작동이랑 수리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수리가 없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 부모 차원에서 구현을 못하니까 자식한테 이제 이제 밀린 일을 떠맡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부모 클래스가 일반적인 클래스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요 자식 클래스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대신에 이 부모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다 하면은 자식한테 의무는 엄청나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무기 클래스 순도 몇 퍼짜리라고요? 50%죠. 반반이죠. 하나는 추상, 하나는 구상. 그죠? 이런 케이스가 아닌 자바에서 얘는 순도 몇 퍼짜리예요? 100%짜리예요. 추상일수록 더 순도에 가깝다고 했을 때 얘는 추상 메서드밖에 없는 추상 클래스면 순도 100%짜리가 맞는 거죠. 그죠? 자, 이 순도 100%짜리는요 자바에서 특이하게 얘는 다른 이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순도 100%짜리다 라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어차피 다 추상 클래스예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거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법이 있어요. 얘가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얘는 임플리먼트라고 해요. 얘는 임플리먼트라고 하고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임플리먼트라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임플리먼트로 일단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규칙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돼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다, 임플리먼트다, 퍼블릭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 얘는 뭐라고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다. 그래서 요 안에 앱스트랙트 이런 거 안 써도 알아서 알아먹는다 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굳이 이거 인터페이스 해서 득볼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앱스트랙트 클래스 하고 뭐 익스텐즈 하면 원래 쓰던 대로 쓰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오리 문제에서 다중상속 안 됐던 거? 오리 문제에서 다중상속은 안 됐었죠? 얘 문법적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2번이라고 할까요? 작동 2번이라고 하고 얘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돼요. 자바는 상속을 기본적으로 한 개밖에 못 받아요, 무조건.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익스텐즈는 안 되고 임플리먼트는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얘가 왜 안 돼요? 무기 2에 작동 2 없다 그러죠. 그죠? 임플리먼트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없어서 그런 거네요. 얘를 복사합시다. 작동 2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무기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보이드 작동 하나 있고요. 작동 하나 있고 여기에 클래스 뭐랄까 주광도구 이렇게 할게요. 보이드 작동 있다.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요거 패키지 저건 알려드렸죠. 이거 이동시키는 거. 자, 여기서 칼 클래스가 있고요. 익스텐즈 무기 주방 그리고 이게 안 돼요. 얘는 일반 클래스니까 이런 거 애초에 문법으로 없어요. 얘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논리상으로는. 근데 막혀 있어요. 얘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제가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여긴 이렇게 썼고요.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만약 어떤 기능이 있는데 둘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제가 보이드 작동을 해서 눌렀는데 여기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뭔가 썼어요. 제가 심지어 쓰면은 과연 누구한테서 받아온 거를 얘는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얘는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기 걸로 작동을 눌러야 되는지 뭐 얘 걸로 작동을 눌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이게 없어도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얘한테 이걸로 객체 만들어서 작동 버튼 눌렀어요. 얘가 실행돼야 돼요, 얘가 실행돼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건 그래서 안 돼요, 애초에. 이런 상속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다가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묻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덮어쓰기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헷갈려서 문제인 거예요. 헷갈려서. 이 녀석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얘한테 넘어와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다중상속은 애매해서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맞나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중상속이 막힌 이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래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얘네들이 인터페이스예요.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면 여기는 임플리먼트, 여기 임플리먼트, 그리고 얘네가 인터페이스면은 얘네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니까 자동으로, 맞죠? 순도 100%짜리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한테는 구현부가 없어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쵸? 자, 이제 얘는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오버라이드 해라 이런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오버라이드를 해봅시다. 그러면 작동을 하되 여기에 퍼블릭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네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좀 다르긴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얘는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결국에는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하라고 하죠. 왜? 얘네한테 받은 게 기능용이 아니니까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보시면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애매한 상황이 안 와요. 다중구현을 허락한 이유예요, 이게. 왜냐면 얘는 이름이 똑같아도요, 넘어왔을 때 뭐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구현했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구현했는데 여기로 넘어왔을 때 과연 누가 묻히는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애초에 얘네는 기능이 1도 없으니까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해서 얘가 뭐 상속이 된 건지 얘가 상속이 된 건지 굳이 안 따져봐도 돼요. 사실 헷갈릴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를 받아도 전혀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구조잖아요, 애초에. 자식 차원에서 봤을 때 얘한테 받은 것도 반쪽짜리고 얘한테 받은 것도 반쪽짜리예요. 기능 자체가 겹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니까, 추상 메서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칼이 뭐 인터페이스 100개를 임플리먼트 100개를 가져오던 1000개를 가져오던 어쨌든 간에 추상 메서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얘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 추상 메서드의 자식에는 이런 기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 차원에서는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택지를 가진 이제 그 뭐 익스텐즈 받는 그런 행복한 애들이나 하는 고민인 거고,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무만 남은 거예요, 이 녀석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오버라이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 더 좋은 점은 얘는 헷갈릴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얘가 작동되냐 얘가 작동되냐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고, 무조건 이 녀석이 이 3번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다 2번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한테 있어서는 무조건 자기 거밖에 없는 거니까. 기능은 3번이 무조건 실행이잖아요, 작동 누르면. 요게 좀 어려울 텐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추상 클래스는 필수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얘는 추상 메서드는요, 얘도 필수 아니에요. 대신에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 메서드에 이 녀석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구현하지 마세요잖아요. 버튼용 이라는 거죠. 어차피 밑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되니까 이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의도의 문제였죠. 자, 그리고 순도 100%짜리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얘는 뭐라 그런다고요? 인터페이스. 요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로 100% 이루어진 클래스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드 뭐 작동 얘는 애초에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그죠? 앱스트랙트 메소드 이렇게 저 앱스트랙트라고 쓴 적 없는데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얘는 왜냐면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100%일 수밖에 없는데 얘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는 가중 상속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관해서는. 아시겠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면 초반엔 안 써도 상관없어요.